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외선이 우리에게 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쬐면 그것이 비타민 D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가시광선 안에 있는 빛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가시광선은 7가지 빛깔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7가지 빛 무엇인지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갯빛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거꾸로 얘기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보남, 파초, 노주빨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요.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다는 것은 체내에 더 깊숙이까지 파고든다, 투과력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보라색 바깥의 부분은 자외선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서 380 나노미터에서부터 750 나노미터 이 사이에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크게 세 개로 분류해 본다면 이쪽 보라색이나 파란색 이쪽은 푸른 빛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주로 노란 빛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붉은색, 적색빛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7가지 색깔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푸른색, 노란색, 적색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푸른색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푸른색은 아무래도 자외선에 가깝잖아요. 그럼 자외선의 주된 효능이 뭐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한다 이런 거 외에도 그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가시광선의 끝부분, 이 보라색, 이 푸른색 부분 여기에 가면 자외선과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를 막 파괴할 정도로 강한 빛은 아니면서 그런 살균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이 푸른 빛을 잘 활용하면 여드름균이라든지 우리 피부에 있어서 이렇게 피부를 망가뜨리는 그런 균들을 죽이는데 그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한마디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가 이제 좀 뻘겋게 달아올랐다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생기가 없어졌다. 이럴 때에 어떤 진정 효과, 피부를 잘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시광선의 그 붉은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푸른 빛은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노란 빛은 진정 효과가 있고 그리고 붉은 빛은 대개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제 지치면서 노화를 거치다 보면 주름이 생기고 아니면 기미가 생기고 주근깨, 검은 반점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거나 아니면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옅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럴 때에 붉은 빛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피부만 피부인 게 아니죠.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두피가 좋아지지 않으면 안 좋아지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안 좋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모근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탈모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탈모를 예방해 주거나 이미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럴 때에 이 붉은 빛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른빛, 노란빛, 붉은빛 이 가시광선에 있는 빛을 활용을 하면 일상생활에 우리 건강에 특히 피부 건강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으로 치료한다. 좀 생소하신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함에 있어서도 이 빛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혈관 레이저 또는 IPL 들어보셨죠? 아차, 그거였구나 싶을 거예요. IPL 이런 것들이 가시광선에 있는 여러 가지 빛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쏘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빛은 여러 가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골다공증 치료라든지 어떤 이제
그 살균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가시광선도 치료의 영역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 전부터 아주 광풍이 불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게 있었어요. LED 그 마스크팩 아시나요? 그 얼굴에다 이렇게 LED 그 빛을 같이 쪼일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눈이 안구 건조증이 있고 피곤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경처럼 된 거를 쓰는 그런 조사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가시광선 그 안에 있는 빛들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그 광역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약물을, 적절한 약물을 피부에 투입하고 거기에다가 그 가시광선의 빛을 쪼여주는 그런 것을 또 광역동 치료라고도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붉은 빛을 이용해서, 가시광선에 있는 빛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빨리 호전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이제 그거를 사용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붉은 빛이라는 것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얼굴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제 색소 침착되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날마다 어떤 수분 크림이라든지 어떤 마스크 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있는 크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르고 어떤 것이 됐든 피부를 그냥 보습을 한다든지 재생을 시켜주는 측면에서는 평소에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화장품류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가시광선 중에서 630 나노미터라는 적색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돼요. 이것을 얼굴에다가도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팩을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또 쪼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팩의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 그리고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통증을 완화할 때는 물론 이것 자체만 그냥 화장품 크림을 발라도 상관없어요.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그 부위에 있어서 이제 적색 빛이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준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진동이 있거든요. 세포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세포를 재생시켜 준다는 것은 그 세포를 일정 정도 흔들어서 노폐물을 배출해 준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빛 자체가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진동을 주면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마사지기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몸에 진동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폐 기능을 좋아지게 할 때, 특히 가래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싶으면 진동이 조금 강하게 있는 것을 이 가슴 부위나 등 부위에 대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그 적색 빛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같이 줌으로써 이렇게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건 염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크림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어떤 약물을 바르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한의원들에서는 나름대로 또 피부 치료를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약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액상이든지 아니면 젤이나 연고 이런 형태로 돼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바를 때 이렇게 바르고 이제 손으로 이제 대개는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손으로 바를 때 이 손에도 묻고 손실량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걸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과율을 더 높여서 피부 진피층까지 깊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데 뭐 이제 그 면봉이라든지 손에 묻는 것보다 이렇게
바르기도 좋고 투과율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물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빛이 주는 효과, 진동이 주는 효과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친 김에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관절 부위를 이제 루마티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쪽 부위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이제 안쪽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이 아프시다, 아니면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조금 더 또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얼굴에 있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이런 거 되게 싫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광대뼈 부위랑 이 입술 옆에 이 부위랑 여기에는 인대가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결합인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굴에다가도 바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처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 주변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리고 문질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이렇게 쪼이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눈 피로도 풀어주고 눈 주변부의 잔주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도움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용적인 측면보다는 건강을 좀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림프 순환을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그 림프절들이 이 귀 뒤에 그리고 쇄골 부위에 겨드랑이 이런 부위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귀 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이나 이 쇄골 부위 그리고 겨드랑이 이런 부위를 많이 해주면 이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잘 일어나니까 얼굴색이 더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그러니까 무릎이나 손가락 아니면 발목, 발가락 이런 관절 부위의 통증을 완화할 때는 이제 한의원에서 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크림들을 먼저 바르고 이 빛을 쪼여주면 되시고요. 그 외에도 집에서 평소에 이제 사용하는 수분 크림이나 이런 영양 크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 얼굴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여기까지 왔어요. 자, 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관절 치료 그리고 미용 관련해서까지 제가 언급을 했네요. 자, 다음 시간 1시간 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